알았어. 너 그 자세 유지해. 자, 앞에 보세요. 자, 17페이지. 아니 진짜 핸드폰에 그래. 넣으려. 안 놓잖아. 자, 17페이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2번 정답은 3번. 아, 아깝다. 1, 3. 그리고 3번 정답은 3번. 그래서 1, 3, 3. 자, 이 장자 절대 비판 지문은 문제가 좀 쉬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뒤에 77페이지 1번의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2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3번의 정답은 4번. 응, 맞았어. 내가 맞대? 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이것도 오늘 문제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아까 쌤이 얘기해줬던 부분만 좀 잘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 선생님. 자, 그리고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았던 선생님. 문법 교재 있죠? 화장실. 안 돼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저 진짜 빵 끼고 싶어요 지금. 그 싫어요. 아야, 마치 뭐. 뭘? 내가 힘들게 풀었잖아. 잘 묻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자, 그래서 121페이지 한번 봅시다. 121페이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그냥 최대 이제 완전 딱 끝까지 마무리만 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어간과 어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체언과 조사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얘는 널적이야, 넓적이야? 넓적. 넓적입니다. 맞죠? 자, 원래 넓다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넓다. 넓다로 발음한다고. 넓다. 넓다로 발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널 뒤에 적, 주, 둥이 올 때만 어떻게 한다고? 넓적, 넓쭉, 넓둥으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널적하게 펴라가 아니라 바로 뭔데? 넓적하게 펴라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발음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인상 깊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어라의 원래 기본형은 뭘까요? 밑줄을 긋다야. 맞죠? 근데 긋다 뒤에 어라를 붙였더니 갑자기 뭐가 사라집니까? 시옷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데? 그어라가 됩니다. 그러면 어가 나오면 이렇게는 안 되겠지. 어가 나오면 이렇게는 아니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용언의 어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뒤에 뭐만 변한다? 용언의 어미만 변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어간이 원래 변하지 않는 건 원칙이지만 변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하는 상황이 규칙적으로 변하면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긋다 같은 경우에는 어라가 붙는 게 시옷이 탈락하는 게 불규칙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시옷이 탈락하고 어떨 때는 시옷이 탈락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다. 지어라. 지어라가 됩니다. 긋다랑 똑같다, 그치? 자, 불규칙적으로 시옷이 탈락해요. 그런데 옷을 벗다는 어떻게 됐는데? 벗어라. 원래는 이게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게 규칙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시옷이 탈락한다든지 또는 뭐 비읍이 탈락한다든지 막 이제 뜬금없는 애가 탈락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탈락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규칙 활용, 이런 애들을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는 밑줄을 그어라라고 하잖아. 그치? 그서라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얘가 왜 이렇게 쓰이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왜? 얘 원래 기본형은 뭔데? 그따잖아. 맞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라면 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얘는 원칙에 어긋난 애를 알아야 돼. 알겠죠? 자, 다음 실망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오뚜기는 오뚝 플러스 이입니다. 왜 그런데? 오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따로 쓴단 말이야. 아 맞다. 오뚜기는 그 브랜드 이름이고. 맞아요. 오뚜기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얘로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오뚝서는 놈인 거야. 오뚝서는 물건이라고 해서 걔를 뭐라고 하는데 오뚝이라고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뚝이는 이로 써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자,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그 한글 맞춤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두 번째 뭐였어?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한글 맞춤법 1조 1항.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1번 규칙, 2번 규칙 뭔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데?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오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는 오뚜기가 됩니다. 이게 소리 나는 대로야. 맞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기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자,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어법에 맞게 적은 거야? 어법. 그렇죠. 어법에 맞게 적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데 얘는 이 단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 어떻게 설명하는데 오뚝이라고 하는 부사에 뭐가 붙은 거야?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거든. 그래서 이 오뚝이라고 하는 따로 쓰는 부사에다가 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오뚝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우개 할 때 개처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창외의 정확한 발음은 바로 뭐지? 자, 이거는 이제 지호는 어저께 쌤이랑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요. 이 왜라고 하는 모음이 좀 특이합니다. 이 왜랑 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요. 이제 발음을 원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우이 아닙니다. 우이라고 발음하는 거는 이제 허용되는 발음이고요. 원래 원칙은 뭐냐면요. 입술이 발음할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위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위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발음하면 우리 편해 불편해? 불편하잖아. 맞지? 그리고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 잘 없어요. 맞죠? 사람들 전부 다 왜, 위 이렇게 발음하잖아. 맞죠? 자, 그런데 얘네들의 원칙은 뭐라고? 입술이 바뀌지 않게 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이라고. 위도 위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입술이 바뀌지 않게. 그런데 우리는 발음할 때 왜, 위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얘네는 허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술이 변하게 발음되는 거 허용. 입술이 변하지 않게 발음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왜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요. 만약에 원칙 발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발음 기호안에서 모음이 어떻게 발음되느냐? 그냥 이겁니다. 그런데 허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발음되는 게 허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발음되는 게 이거야. 이거는 뭔데? 왜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기준으로 따라서 봤을 때요. 창외는요.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합니다. 차, 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 외가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칙은 뭐야? 이겁니다. 이거는 뭔데? 허용.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맞는 발음입니다. 알겠죠? 자, 생각하고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왠지랑 왠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왠지랑 왠지. 오늘은 왠지 이거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 왜 위인데요? 그냥 위. 왜 위입니까? 왠지가 혹시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 압니까? 왜인지. 왜인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왠지는 왜인지야. 오늘이 왜인지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왠지가 맞는 말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왜는 안 씁니까? 언제 쓸까요? 수치. 웬일이야 할 때는 이 왜를 씁니다. 그럼 이 왜는 무슨 의미인데요? 어인 일인지 어쩐 일인지 라고 할 때 웬일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왠지는 이겁니다. 웬일이야 할 때는 뭐야?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는 무조건 이거야. 알겠죠? 왠지라고 하면 왜인지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다랑 다리다가 있습니다. 얘는 발음이 똑같아 달라? 똑같습니다. 둘 다 발음 교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다리다. 다리다가 됩니다. 맞죠? 다리다가 있고요. 달이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다는 뭔데? 다리 위로 옷을 다리는 거야. 맞죠? 자, 그럼 달이다는 뭔데?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끓여가지고 진하게 만드는 거, 간장을 다리는 거, 달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약을 다린다. 그러니까 약을 좀 뜨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약자에서 약이 뿜어져 나오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약을 다리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붙이다 있습니다. 붙이다. 붙이다. 맞아요. 원칙대로 하면 붙이다가 해야 돼. 근데 우리 붙이다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데? 붙이다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 다 발음 뭔데? 붙이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붙이는 건 언제 쓰는데? 뭐두 개를 두 개 붙이는 거. 풀로 붙이는 거. 오래 붙이는 거. 그게 붙이다야. 그럼 이 붙이다는 뭔데? 전을 붙이다. 이 붙이다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맞아요. 전을 붙이다. 붙인 게 만드는 거 붙이답니다. 또 우편. 어떤 회의 주제를 내일로 붙이다. 그건 뭘까요? 미루 맞아요. 내일로 정하는 겁니다. 그때 붙이다. 또 있습니다. 부채를 붙이다. 그럼 이 부채라는 뭐야? 바람을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땀을 붙이다. 야, 이거 여러분들 땅을 붙이므로라는 문장 혹시 익숙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집은 정순내에서 땅을 아, 붙이므로 기억납니까? 동물 그런 게 동네 있어? 붙여서. 자, 땅을 붙이다는 무슨 말? 농사를 짓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다 모여서 우리 집은 정순내에게 땅을 붙이므로 나는 뭘 못해? 정순이를 함부로 못하는 거야. 맞지? 우리는 정순이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장인, 정순이는 나은. 맞죠? 알아주세요. 우편 붙이라고 뜻이 우편 보내는 거, 편지 보내는 거, 편지 보내다, 소포 보내다, 소포를 붙이다, 우편을 붙이다 이렇게 보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편을 붙이다 할 때 이 붙이다는 이제 편지 등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일단 문법은 좀 마무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단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는 게 되겠죠. 뭐요? 자, 우리 소나기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소나기 언제 했어요? 소나기 어제 나 EBS를 봤어. 갑자기 EBS를 왜 봤는데? 엄마가 EBS 하래요 이제. 그냥 그 자습서도 샀어. 2학기 거 평가 문제도 샀어. 너 다음 주 멘토 때부터 들고 오세요. 벌써요? 네. 아니 저기 현석 상다니까. 좀 싫었어요. 열심히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저 EBS로 풀 계속 했어요. 계속 했다고. 노트에다가 다 적었어요. 자 봅시다. 소나기 우리 언제 했어요? 방학하고 뭘 안 했어. 다 했어요. 방학하고 언제 했을까요? 소나기. 그뭐 문장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우리 소나기를 소설로 안 보고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언제 봤을까요? 우린 영상 안 봤는데. 영상 한번.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어. 1단원 말에 있었습니다. 네. 영상 있어요. 드라마인가 뭐 영화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년 나오고요. 무슨 영상 짤막하게 아마 봤을 겁니다. 어떤 학교는 좀 길게 봤을 거고요. 어떤 학교는 좀 짧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학습 활동에 뭐가 있었느냐? 소나기의 뒷내용을 상상해서 쓰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네. 좀 그런 거 안 했어요. 야, 안 했는데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 역시 한 명밖에 없어요. 여기 대한민국 초등학생 전부 다 했습니다. 저 진짜 안 했는데. 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전화를 와. 야, 초등학교 교과서는 전부 다 똑같아요. 공적 교과서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이 단원을요 진짜 잠깐 하고 넘어가는 학교가 좀 많아요. 왜냐면은 본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영상 그 장면만 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리고 뒤에다가 그 뒷내용 상상해서 글쓰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짤막하게나마 아마 봤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보여줘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걸 알지. 그 내용이 좀 슬퍼. 소녀 죽어.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들 소나기 내용을 소설로 읽고 나면요 이제 진짜 이 글을 못 읽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소녀 죽었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소녀가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소설에. 그냥 그 소녀의 집에 이제 그 상갓집에 달리는 그 등이 달리는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 보라색.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소년의 부모님이 어휴 저 어린 나이에 저 영감 할아버지 어떻게 하시는 거 막 이런 이제 걱정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소녀가 죽었다는 걸 추론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이 추론이라는 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소나기가 사실은 이제 그 나오는데 이제 그 현서 같은 남학생들이 주로 이제 물어보죠. 소녀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 어떤데요? 혹시 소년이 죽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소나기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어야 되는 작품이야. 그런데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 소설 작품이 전문 일단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소설을 배우고자 하는 단원이 아닙니다. 이 단원은 바로 무슨 단원이냐면요. 문학 작품의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 때 봤던 그 소나기라고 하는 드라마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텐데 그 내용의 대본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과 다른 부분을 찾아서 재구성이 될 때, 문학 작품이 재구성이 될 때 어떤 부분이 바뀌고 그 바뀌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이 단원입니다. 알겠죠? 문학 작품의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이 단원은. 그래서 원작과의 비교야. 근데 대신에 일단 소나기의 자세한 내용을 다 읽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일단 소나기 소설부터 이제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본문들 오늘 아마 소나기 소설 아마 다 보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소나기 소설 내용을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갈래는 현대 소설이고요. 공간적 배경이 바로 농촌입니다. 농촌 시골이야. 자 그래서 이름은 안 나오고요. 이 소설에 소년과 소녀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알겠죠? 메인 주인공은 소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소년은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한 듯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소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울가에 있어요. 누구를 봤어? 소녀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소녀를 보자마자 누구네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았어.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이 초시라고 하면 그래도 이 집안에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집안,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시라고 하는 사람, 이 직함을 아무한테나 달아주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윤초신의 그러니까 좀 사는 집안에 이제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미 들은 상황이야. 소녀는 그리고 소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서울에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나 못했다는 듯이 개울물을 보고 있었다는 건 이 소녀는 어디에서 왔다는 거야?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그렇지 도시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을 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었답니다. 징검다리라고 하는 게 뭐야? 이 강물이 흐르면은 그 강물을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잖아. 맞지? 근데 그 한가운데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었대요, 소녀가.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추로. 그 관심 끌기 위해. 아닙니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소녀는 뭐 하고 싶어? 소년은 뭘 하고 싶어? 그렇지, 강을 건너고 싶어.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징검다리를 건너야 돼. 근데 소녀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앉아버립니다. 자, 소년의 성격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소설에서 사실은 서술자가 소년의 성격은 소심하다, 소극적이다라고 말해주면 되잖아. 근데 말해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소년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우리는 이런 제시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소설에서의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년의 행동을 통해서 소심한 성격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에 필기할게요. 소설에서의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말해주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텔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여주기입니다. 영어로 show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텔링이야, 쇼잉이야? 보여주기. 쇼잉입니다. 보여주는 거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 제시는 대체로 어떻게 제시하냐면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인지를 제시해 주는 거야. 점순이 보고 마을 사람들이 너 결혼 안 하냐? 너 결혼 언제 하냐? 물어보니까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점순이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굉장히 당차고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하다는 걸. 맞죠? 자, 그런 것들을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직접 제시는 뭔데? 서술자가 직접 성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자의 상상력이 가미되는 건 직접 제시일까요? 간접 제시일까요? 간접 제시죠. 직접 제시는 그 독자의 상상력이 가미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야? 그냥 그 말하는 대로 그냥 우리 들으면 되잖아. 소녀는 소심하다. 아, 소심하구나. 맞죠? 자, 그러면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라고 한 순간 얘는 왜 앉지? 라는 생각을 해야지. 뭔데?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아, 얘 되게 소심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행, 다행히. 그러니까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요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뜻밖의 행운으로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대요. 자,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답니다. 이날은 소녀가 진간날의 한가운데 앉아서 세수를 하고 있었대요.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답니다. 자, 이 희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내는 게 뭡니까? 이 아이는 도시 소녀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 거죠. 맞죠? 시골에서 살았으면 그렇게 흰 피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 맞죠? 한창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많이 들여다본답니다.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한 움큼 뭉켜낸대요.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데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냅니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었대요.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솜사리 같은 거 지나가면 좀 잡고 싶은 거야. 맞죠? 근데 안 되니까 계속 물만 잡는 거야. 맞죠? 소녀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대요.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대요. 하얀 조약돌입니다. 동그라미 표시해 줍시다. 이 하얀 조약돌이 조금 상징적인 소재입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대요. 그러고는 다 건너가더니만 획 1위로 돌아서면 1위가 어느 방향이야? 소년의 방향이지. 맞죠? 소년의 방향으로 획 돌아서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바보라고 하면서 조약돌을 가득 던집니다. 자, 그러면 이 바보라고 얘기하는 건 뭔데? 왜 그런데? 답답한 겁니다. 왜 답답한데? 아, 내가 지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면 와가지고 말이라도 좀 걸던가 그래야 되는데 말 한마디 안 걸고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보라고 하는 조약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소녀는 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대요. 저 사리고 있어요. 자,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려갑니다. 갈대밭 사이로 들어섰대요. 그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에 빛나는 갈대꽃이 있대요. 자, 이제 저쯤 갈반머리로 소년이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된대요. 그런데도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대요. 발도둑을 했답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대요. 자, 저쪽 갈밭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답니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대요. 자,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오더래요.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 머리에서 반짝거렸답니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대요. 갈꽃이 실제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서술자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야? 이 소녀의 모습이 마치 뭐 같았다라는 거야? 꽃 같았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이 소년과 소녀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의 아주 순수한 어떤 사랑과 아름다움을. 알겠죠? 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도 않게. 근데 이 갈꽃이라고 하는데 갈꽃이 아니라 사실은 뭔데? 소녀입니다. 맞죠? 이 소녀는 이 소녀가 아주 보이지도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대요.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장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소년이 가야 되는 길을 막고 앉아 있었어. 맞지? 소년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푹 앉아버립니다. 왜? 비켜주기까지. 맞죠? 그랬더니 갑자기 소녀가 조약돌을 집어가지고 저쪽 반대쪽으로 가더니 나한테 돌을 하나 던집니다. 이 바보 이러면서. 그러고는 소녀가 저기로 갔어. 그 간 곳까지 뭐 하는 거야? 소녀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 갈대밭 사이로 소녀가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 소녀가 들어가가지고는 갈대꽃이 꺾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대꽃이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봤더니 소녀가 갈대꽃을 하나를 끊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소년의 모습에서는, 소년의 눈에서는 그 모습이 마치 꽃이 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맞죠? 자, 그리고는 이제 뭘 봅니까?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보는 겁니다. 맞죠? 자, 내려다 봤는데 물기가 거쳐 있었답니다. 자, 물기가 거쳐 있었다. 역시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다. 물기가 거쳐 있어. 물기가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물 속에 있는 조약돌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던진 거잖아. 근데 그걸 나한테 던지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소녀 모습을 봤어. 소녀는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약돌에 물기가 다 말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럼 소년 입장에서 이 조약돌을 보는 순간 누가 떠오르겠어? 소녀가 떠오르겠지. 맞죠?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기억가로 나왔답니다. 왜 늦게 나왔느냐? 안 마주치려고. 자,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대요.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이거 소년의 감정 변화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다 알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상황마다 밑줄 그어가지고 소년의 감정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소년의 감정을 서술하는 게 선지로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상한 날이었답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뭐가 느껴진대요? 허전함이 자리 잡는데요. 왜? 소녀가 보고 싶으니까. 맞죠? 그러면 소녀가 보고 싶을 때 조약돌. 뭘 하는데? 주머니 속에 있는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자, 이제부터 소년이 조약돌을 만지면 그거는 누구 생각하는 거다? 소녀를 생각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한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서 물장난을 하고 있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자기가 한번 앉아봐요. 물속에 손을 잠갔답니다. 세수를 했대요.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자기 얼굴은 어떤데? 검게 탄 얼굴. 누구와 대조됩니까? 소녀의 흰 피부랑 대조됩니다. 그대로 비치는데 자기 얼굴이 어땠대요? 시렸답니다. 열등감이 느껴져요. 소녀는 아주 하얀데 자기는 아주 까맣잖아. 맞죠? 자, 그래서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켰답니다. 몇 번이고 움켰대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일어나고 말았대요. 소녀가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었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숨어서 내가 하는 꼴을 다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부끄러워서. 내가 하고 있던 행동들을 저 멀리서 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무작정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뭐 하느냐? 디딤돌을 헛짓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답니다. 그냥 욱 한 거야.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더 달립니다. 왜? 더 부끄러워서. 몸을 가릴 때가 있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대요.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대요.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짜릿하니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대요. 메밀꽃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대요. 미간이 아찔했답니다. 그리고는 찝찝한 액체가 입술로 흘러 들어갔대요. 코피가 났습니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대요.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소녀가 바보라 했어. 나한테 돌 던지면서 이 바보. 그러니까 얘는 이 바보를 뭐라고 들은 거야? 진짜 바보로 들은 거야. 그래서 소녀가 나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한 줄 알고 부끄러우니까 막 달리면서 이 바보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귀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토요일이었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개울가에 이르니까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에 가서 또 물장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는 모르는 척 징검다리를 그냥 건너기 시작했대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답니다. 왜 조심스럽게 건너는데? 저쪽에, 그렇지, 저쪽에 소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부릅니다. 예! 이렇게 불러요. 근데 못 들은 차입니다.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조개지? 라고 자기도 모르게 돌아선대요. 그리고는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친답니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대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도 못하는 거야. 수줍음이 많아서 눈도 못 마주치는 거야. 그리고는 대답합니다. 비단 조개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대요.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3마당쯤, 소녀는 우대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사실은 생각돼 있는 게 있어요. 뭔데? 개울가에서 갈림길까지 두 사람이 서로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소녀는 이쪽, 소녀는 이쪽이라는 거잖아. 맞죠? 그 말은 개울가에서부터 갈림길까지는 같이 걸어왔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헤어져야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물어봅니다.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잖아, 그치? 적극적인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이 소설에, 이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간접적으로만 제시해요. 벌 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없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보지 않을래? 라고 또 적극적인 성격이 좀 드러나지. 맞죠? 시골에 오니까 혼자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내가 대답합니다. 소년이. 나는 아니죠. 소년이 대답합니다. 이건 전지적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3인칭. 이 저렴해도 멀다. 그러니까 멀면 얼마나 멀긴 해. 서울에 있을 때는 아주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그러니까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논사이길로 들어섰대요. 벼 가을거지 않은 곁을 지난답니다. 호수아비가 서 있었대요.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대요. 딱 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 턱문에 참새를 봐야 할 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년이 해야 하는 일이야. 소년의 일이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지만 소녀와 함께 있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일이 마음속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아, 집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근데 얘랑 놀고 싶어, 이거죠. 소녀가 아 재밌다 라고 하면서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막 흔들어댑니다. 허수아비가 되고 우쭐거리면 춤을 춘대요. 자,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베었답니다.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대요.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대요.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는 듯이라고 했으니까 갈등에서 벗어나서 자기도 이 소녀와의 나들이를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잊고 집에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잊고. 다음, 소녀의 곁을 스쳐서 달린대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보이느냐? 소년도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곁을 스쳐서 자기도 빠른 속도를 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소녀가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서 부딪힌대요.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쪽빛이 무슨 빛인데? 푸른빛. 푸른빛. 자, 그래서 이제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을 돈대요.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자, 돌아다 보니 소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술보다 더 우쭐거린다.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줄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 줄에 막 털어가지고 이제 막 참새들 다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럼 참새 막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막 깔깔깔깔 재밌다 이러면서 계속 온 논에 있는 허수아비마다 그러고 있는 거야. 맞죠? 자,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이 복선. 복선이 뭔데? 응? 복선이 뭔데? 앞에 나왔던 격식. 탐에 일어나는 예고. 암시하는 것을 예고편, 복선이라고 예고편.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여러분들 요즘은 또 뭐라고도 좀 씁니까? 왜 그 웹툰이나 영화 이런 데서 떡밥을 부린다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떡밥 회수한다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복선이죠, 복선. 그러니까 앞에 나올 일을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자, 도랑을 건너가.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나중에는 건너서 돌아와야지, 맞죠? 자, 그래서 도랑을 건너서 놀러 갔으므로 나중에 다시 도랑을 건너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이 건너는 일에서 사건이 생기죠.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수단을 세워서 놓은 밭머리를 지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도랑을 건너갔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저게 뭐니? 라고 하니까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라고 하니까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그러니까 하나 먹어봤으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소년이 어떻게 하느냐?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서 무 두 밑을 뽑아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동이죠. 자, 그래서 아직 밑이 덜 들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데? 더 익었다. 그렇지, 덜 익었단 말입니다. 무가 덜 익으면 무슨 맛이 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시려, 맵고 질이다. 매운 맛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잎을 비틀어서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든지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어봅니다. 그래서 다음 손톱으로 한 도리 껍질을 벗겨서 우적 깨물어 먹습니다. 그리고 소녀도 따라서 먹어요. 그랬더니 새 입도 못 믿고 맵고 지려 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집어 던집니다. 소녀가 먼저 던져요. 그리고 참 맛없어 못 먹겠다라고 하면서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립니다. 왜 더 멀리 팽개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존심. 너 소녀랑 대결하고 싶니? 뭐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소설에서 그려냈을까? 기억이 안 난다 뭐였는지. 그 소년이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지. 자신감. 소년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소설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를 뽑아온 게 누구야? 소년.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쑥스럽고 뻘쭘하다고 얘기하죠. 좀 뻘쭘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왜 더 멀리 내팽개치는데? 소녀가 내팽개쳤잖아. 그러니까 소년도 뭐 하고 싶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싶은 겁니다.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맞죠? 그다음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번엔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그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이 꺾었어요.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점점 설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맞죠? 도락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근데 이 양상같이 노랗게 생긴 꽃은 뭐지? 라고 물어봅니다. 이탈리꽃. 요거 하나만 그냥 배경지식적으로 좀 알고자 하자면 예전에 이 사실 소나기는 나도 중학생 때 배웠어요. 내가 중학생 때 배울 때는요, 이 보랏빛이 좋아라고 할 때 이 보랏빛도 복선이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보랏빛이 약간 죽음. 맞아요. 그러니까 불운한 또는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지고 있다고 과거에는 배웠으나 요즘에는 그렇게 배우진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좀 나이 많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좀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놔주세요. 알겠죠? 서 있어요. 자, 다음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사마트치 해서 보입니다. 자,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산 보조개를 떠올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입니다. 다시 소녀는 꽃을 한 움큼 꺾어 왔대요.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서 소녀에게 건넵니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말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일단 첫 번째, 이 꽃들을 다 누가 따왔어? 소년이 따왔잖아. 맞죠? 소년이 꽃을 따와가지고 누구한테 줬어? 소녀한테 줬어. 그러니까 소녀는 이 꽃 묶음이 어떠한 거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말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거기에 플러스 꽃을 아끼는 마음. 꽃이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며. 꽃이 예쁘니까. 맞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꽃 묶음을 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맞죠? 자, 그 상황에서 맞은편 골짜기에 오손도손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대요. 시골 풍경이다. 그렇죠? 향토적 분위기.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했는데 서로 똑같은 행동을 한 거야. 이심전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서로 마음이 통함을 뜻하는 한자성어입니다. 별로 특별히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요.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답니다. 이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칡덩쿨이 얽혀 있는 칡덩쿨이 얽혀서 꽃을 달고 있었대요. 꽃!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무들 생각이 난다. 아, 서울 친구들이 너무 그리워 라고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서 비탈진 곳으로 갑니다.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대요. 종이처럼 끊어지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답니다. 소녀가 막 한데 안 뽑히는 거야, 꽃이. 그래서 안간힘을 쓰다가 소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서 소년이 놀라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소녀가 손을 내밀었대요.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자기가 꺾어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안타까움과 미안한 감정,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남중 다니는 이 공감 능력이 결여된 학생들이 이 소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소년이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잘못한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해줄 걸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녀의 무릎에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넘어졌으니까. 맞죠?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생채기가 뭡니까? 상처가 난 곳. 거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워.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경우 잘 없는데 뭐 이렇게 다쳐가지고 피 나잖아. 막 이러면서 이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 지금 경찰서가 안 돼, 잘못하면.
그렇지, 요즘 그러면 안 돼요. 맞지?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상처난 곳에 이제 피를 빨기 시작하는 거야. 예전에 상처난 빨리 피 빨아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 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서 저쪽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런데? 잡혀갈까봐? 아니죠. 부끄러워서. 그렇죠. 부끄러워서는 아니고 이제 뒤에 이 약을 좀 구해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피 났을 때 피가 흐르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막 굳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근데 반창고는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빠는 거야. 처음에 피 날 때, 맞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당황스럽네. 자, 그래서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갑자기 풀떼기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요즘 그러면 안 되지만 과거에는 이제 뭐 연고 약 이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풀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얘네를 약으로 좀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바르면 낫는다라고 하면서 송진을 생채기에다가 문질러 발랐대요. 송진이 뭔지 압니까? 꽃. 꽃이야. 소나무에서 흐르는 진액이 있어요. 그걸 송진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끈적끈적해요. 자, 그래서 송진을 생채기에다가 문질러 바르고는 그 왜 요즘은 여러분들 그 야구 선수들 그 투수들 이렇게 그 손에 거 이렇게 뿌리는 거 뭐라고 합니까? 로진이라고 하죠. 로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송진 송진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기도 했었죠. 요즘은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그때는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칡덩굴이 있는 대로 내려가서 꽃 달린 줄기를 이빨로 끊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라고 합니다. 또 굉장히 적극적이지. 이제는 소년이 먼저 소녀한테 가자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가보자고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 이 소년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다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누런 송아지였대요. 아직 꽃두레도 깨지 않았대요. 꽃두레도 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데? 아주 어린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송아지가 원래 어리다는 뜻인데 그 아주 어린 거야. 강아지. 강아지가 말에 새끼를 강아지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소년이 고삐를 바투잡아. 요즘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이거 바투라고 하는 글자 단어가 나 때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시험 문제 단골 단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동백꽃 소나기는 나도 중학생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어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동백꽃 어휘 문제 안 나온다고 해야지 안 나왔지만 이 바투 잡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짝 잡는다는 뜻이야. 바짝 잡는다. 쥐고 이제 등을 긁어주는 척하면서 후딱 올라섰대요. 그게 뭔 말이야? 이 사실 나이 어린 송아지이기 때문에 위에 막 함부로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직 뼈가 이렇게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송아지 등 긁어주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위로 탁 올라선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대요. 동그랗대. 뭐지? 자, 그래서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소녀는 분홍색 스웨터와 지금 남색 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거기에 뭘 들고 있어? 꽃 묶음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 걔네들이 하나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야? 마치 그 모습이 소녀가 그렇게 있는 모습이 꽃같이 보이는 거야. 꽃이 이렇게 범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낭만적이고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라고 얘기하죠. 아까부터 계속 소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꽃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소녀와 꽃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 동일시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소녀를 굉장히 꽃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소녀의 모습이야.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가 왜? 자기 탁 해서 모습 보여줬잖아. 맞죠?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만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뭐하고 있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너희 여섯 못들 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옵니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대요.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느냐고 우지람을 들을 것만 같았대요. 그런데
나룻이 긴 농부는 나룻이 긴 농부는 소녀편을 한번 슬쩍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라고 얘기합니다. 혼났네. 왜 혼났네요? 소녀를 한번 봤잖아요. 힘끝. 소녀를 보는 순간 뭐라고 한 거야? 아, 쟤 그 도시에서 온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맞지? 근데 이제 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제 소녀가 있고 하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윤초신의 증손녀인 걸 확인한 거는 맞죠?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타일러서 집으로 보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어서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늘을 봤더니 참 먹장구름이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답니다. 갑자기 사면이 소라워진 것 같대요. 그리고는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면서 지나간답니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대요. 이 보랏빛 또 나온다, 그치? 자,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서 5시. 비 오기 직전이다, 그렇죠? 소나기 오기 직전.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 이제 그 소나기 오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좀 많이 슬퍼. 남지호. 지호가